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는 연말을 맞아 지난 2024년 한 해 어떤 소식들이 지역사회를 걱정하게 하고 또 기대하게 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지난 2024년 한 해 부동산 시장에서는 재건축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일기 신도시 선도직으로 선정하고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되는 등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인상 등 사업성 악화 속에 재건축 시장도 양극화 현상만 심화된 모습입니다. 이관성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정부는 연초부터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재건축 규제 완화책을 발표했습니다. 재건축을 바라온 일기 신도시와 원도심 주민들은 부동산 침체와 건설 경기 악화 상황에서도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총선 후보자들도 여야 할 것 없이 재건축 용적률 상향 공약을 들고 나와 선거가 끝나면 속도가 붙을 것처럼 표심을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총선에서 야권이 압승한 뒤 여야 합의가 어렵게 된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법안은 동력을 잃었습니다. 주민들은 정치권에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작년 12월에 발표했던 노드 특별법과 또한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패스트트랙 이런 부분들이 빨리 신속히 진행되기를 바라는 거죠. 여야를 떠나서 이거는 국민들이 생활의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 침체에 얼어붙은 재건축 시장은 공사비 인상으로 엎친 데 덮친 격이었습니다. 착공이 다가온 재건축 조합들은 최근 3년 사이 40% 이상 오른 공사비 때문에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하거나 소송에 휘말렸고 사업 기간은 또 늘어났습니다. 조합원 분담금이 치솟아 사업성은 악화됐고 재건축 사업장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7월과 8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값이 상승하면서 재건축 사업장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멈춰섰던 재건축 사업장들 중 일부가 일반 분양가를 높이며 사업성을 개선했을 뿐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워낙 횡보를 하다 보니까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고 건설 단가들이 또 많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조합의 사업성들이 떨어지게 되면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재건축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은 지난 11월 결국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내년 6월부터는 준공 연한 30년을 채운 노후 단지들이 안전진단 없이도 정비 사업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패스트트랙으로 재건축 사업 기간이 3년가량 단축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재건축 재개발 촉진에 관한 특례법까지 통과하면 정비 사업 기간이 기존보다 최대 6년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주택 공급이 부족한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재건축에 나서는 노후 단지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 패스트트랙만으로 재건축 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보다 공사비와 조합원 분담금 상승이 더 큰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오는 2026년부터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며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소각장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은 부지 선정조차 못한 데다 해당 지자체의 책임까지 떠넘기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시가 내놓은 자원순환센터 확충 정상화 계획입니다. 그동안 시가 주도해왔던 것을 기초단체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저는 과거 시 주도로 짜여진 현재의 체계로는 군구가 지역 내 의견을 반영하여 주도적으로 나설 수 없고 주민 수용성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는 자원순환시설 건립에 책임 있는 주체인 군구에서 더욱 앞장서 나서 주셔야 합니다. 시가 결정하고 군구가 따라오는 하향식 방식이 아니라 군구가 주도하는 수평적 의사결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요 개편 내용을 보면 우선 민선 7기부터 시가 주도해온 인천 4개 권역별 소각장 확충을 앞으로는 폐기물 관리법상 책임 주체인 군수구청장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입니다. 대신 시는 사업을 조정 지원하는 역할로 바꾸고 소각장 확충에 대한 주민 이해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공론화 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 환경국장이 위원장을 맡고 10개 군구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자원순환정책 지원실무협의회를 구성해 폐기물 처리 대책을 협의 조정할 계획입니다. 입지 지역의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주민 편익시설 건립과 주민 수건 사업비 지원, 폐기물 반입 수수료와 가산금, 반입 협력금 등 총 1,000억 원 이상의 혜택이 입지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 입지 외 지역에서는 폐기물 위탁 처리로 인해 불가피하게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등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의 이 같은 계획 발표에 그동안 진전이 없었던 동부권과 서부권 등 5개 군구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부천 소각장 사용이 물거품되면서 자체 소각장을 건립해야 하는 부평과 계양의 경우 아직 합의조차 이루지 못한 데다 기초자치단체 간 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구와 동구, 옹진 등 서부권 3개 군구도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개별 소각장이나 인접자치단체와 협의해 공동으로 사용할 소각장을 마련하지 않으면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주민 수용성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인천시가 뒤늦게 폐기물 관리법상 책임 주체가 군수구청장임을 내세워 뒤로 물러났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시의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각 지자체별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계양구와 부평구가 얘기를 해서 답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비용적인 측면이라든가 효율성 이런 여건을 보더라도 윤한 계양구청장은 기초 지자체들 간 협의 과정에서 지역 갈등만 커질 것이라며 인천시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마땅한 대책도 없이 기초단체로 책임이 넘어간 광역 소각장 건립. 직매립 금지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지금 마땅한 대책이 없는 지자체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혜창입니다. (2024년) 경기 북부의 가장 큰 화두는 역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였습니다. 주민투표는 결국 진행되지 못했고 선거 기간에는 여야 할 것 없이 모두가 경기 북부 특자도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는데요. 하지만 올해도 정부와 경기도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돌아보는 2024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정리했습니다. 김소연 기자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임기 초부터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올해 1월 3일 경기도청에서 새해 첫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 주민투표는 무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결코 뒤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경기도는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뚜벅뚜벅 나아가겠습니다. 도민들과 함께 만든 견고한 성과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후 경기도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실천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4대 분야에서 8대 핵심 과제 추진에 나섰습니다. 지난 4월에 있었던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는 여야 할 것 없이 주요 공약이었습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의 설치는 명확히 말씀드리지만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의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 북부의 독자성과 발전을 지향하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첫 입법 과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우리 당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서 경기 북부 지역의 새로운 동력 확보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 입성한 의원들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3일 기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특별법은 경기 북부의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2개씩 총 4개가 발의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특별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공모를 통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의 명칭을 평화누리 특별자치도로 선정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후 평화누리 특별자치도 명칭 반대 청원이 3만 명을 넘기도 했습니다. 지난 8월 김동연 지사는 정부의 답을 기다리지 않겠다며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북부 발전 정책 패키지를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주민투표 비용 500억 원과 경기 북부 재정 자립도 개선, 서울 편입을 원하는 지역 주민 설득 등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한 방안이 먼저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북부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패키지를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 지사는 오는 2026년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공식 출범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연호 출범부터 시작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3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3년에 이어 행안부라는 산을 넘지 못하고 또다시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지자체 간 갈등으로 지연되던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이 올해 기재부 예타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광위가 지자체 협의와는 별개로 정부 조정안을 마련해 우선 행정 절차를 진행한 건데요. 올해 매듭 짓지 못한 지자체 합의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던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이 올해 8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예타 기간은 12개월로 해당 철도 사업의 경제성 평가와 정책성 분석 등을 실시합니다. 예타 결과 사업 타당성이 확보되면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 실시 설계 승인 등을 거쳐 착공하게 됩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은 5호선을 방화 차량기지에서 김포 고촌과 풍무, 인천 검단을 거쳐 김포 한강이 콤팩트시티까지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됐지만 당시 지자체 간 합의가 단서 조항으로 붙으면서 연장 노선을 둘러싸고 지자체 간 갈등이 이어져 왔습니다. 향후 GTX D노선의 수요를 뺏겨 경제성이 낮아질 경우 자칫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올 초 정부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조정안 발표에 지자체 간 표정은 엇갈렸습니다. 김포시가 조정안 수용 입장을 밝힌 반면 인천시는 추가역 논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단 신도시 교통 편의를 위해 원당역 등 역 추가 설치를 위한 논의가 지속돼야 합니다. 특히 인천 정치권과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조정안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지자체 간 동의되지 않는다면 5호선은 한 발짝도 추진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 중재안이고 뭐고 뭐 확정안이 뭐 김포시 쪽으로 갔을 때는 끝까지 결사항쟁할 거고요. 당초 국토부는 조정안 발표 이후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올해 5월 중 최종 노선을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사업비 분담과 건폐장 조성, 역신설 등에 대한 지자체 간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사업이 표류할 조짐이 보이자 결국 대광위는 지난 7월 5호선 연장 사업을 제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본사업으로 반영하는 한편 지자체 합의와 별개로 행정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사업이 이제 계속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아무래도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대광위에서는 이대로 이제 놓을 수는 없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트랙으로 일단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하면서 의견은 계속 받는 걸로. 그 결과 5호선 연장 사업이 기재부의 2024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과해 예타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행정 절차의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국토부는 5호선 연장 사업을 오는 2031년까지 준공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향후 사업 과정에서 비용 분담과 추가역 신설 등을 둘러싼 지자체 간 합의는 여전히 변수로 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